희한하게 이낙연 전 대표는 윤석열을 공격을 안 합니다. 윤석열 한동훈을 공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보니까 그 원인이 궁금했는데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로 왜 그런지 진짜 궁금했잖아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프라님도 잘 아시지만 동아일보 취재력은 그렇게 높지 않아. 이게 조선일보에서 왔단 난 이해가 돼요. 조선일보 취재력 막강합니다. 근데 동아일보에서 와? 동아일보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건 정보 사이드하고 정보 사이드가 동아일보라고 하는 외피를 포장하고 들어오지 않고서는 저렇게 많은 대장동 정보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추정입니다만 대선 경선 때부터 본인은 원치 않고 있었는데 마약도 그렇게 슬금이 빠진다는 겁니까? 누가 감기약을 조금 먹었는데 보니까 마약 성분 들어서 양념 빠져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대선 때 만약에 준 정보가 대장동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이 파일이 정보 사이드가 이 윤석열과 우리 정보 사이드가 인발돼서 그쪽에서 넘어온 정보라고 한다면 그럼 윤석열은 콕 깬 거죠. 윤석열에게 콕 깬 거예요. 그 이낙연 후보는 야 너 우리가 준 정보야. 이거 터뜨리면 어떻게 될 거야? 그냥 배신자야. 캐비넷의 가장 큰 부분이 이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추정입니다. 나가요. 무조건 추정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이런 거는 봉도사의 이상한 추정이니까. 추정 한번 해보자고. 예, 예. 추정하는데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대장동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전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대 업적이었어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 공공환수라는 걸 역대급으로 해냈기 때문에 예. 지금도 공공환수의 80%가 이재명이 환수한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어요. 무죄가 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대장동 녹취록에 그분 얘기했지만 일도 안 나오잖아요. 예. 오히려 2층 모르게다 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예. 이 과정이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럼 이거는 대장동 자체가 이재명과 연관이 없는 걸 알면서도 예. 작업을 한 거죠. 이재명과 연관이 있는 걸로. 빙고. 이거는요. 우리가 전문용어로 프레임을 틀었다 그러는 거거든요. 대장동이 5,600억 정도의 막대한 이 이익금을 성남 시민에게 돌렸었던 이 성과를 그 프리즘을 틀어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그 대장동 김만배 일당이 가져갔던 수익에다 포인트 맞추면서 왜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가져왔나? 그럼 이 수익은 이재명 대표가에게 갈 700억 정도의 몫을 파킹 나중에 받는다는 조건으로 여기다가 저수지에다가 놓은 거 아니야? 이거는요. 이 프리즘을 틀어야 됩니다. 전문용어로 프레임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이 프레임을 뒤집어 엎는 거는요.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 쪽에서 일했던 사람 아니고 이 프레임을 못 듭니다. 보니까 관계가 없는 데를 관계 있는 걸로 만들었어. 그렇죠. 프레임의 대전환이에요. 이게 정치권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일 정도로 깜짝 놀란 전환이 일어났고 내가 야 저 사람 저렇게 먹기가 좋아? 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제 이해됐어. 몇 년 동안. 이제 이해가 되지 않죠. 그 프레임을 틀었어요. 누군가 이건 정보 사이드에서 오랫동안 단연간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못 듭니다. 이게 있잖아요. 뭐냐면 이제 약간 길이 보이는데 네. 이게 반대 진영 쪽에서 던지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재미없죠. 내부에서 터뜨려야 돼. 그럼요. 와. 그래서 저는 자 추정입니다만 동아일보하고 교류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의 측근 라인들은 동아일보에서 받는 정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정보 사이드에서 가공된 정보가 나왔을 수가 있다. 우파 정보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김병기 의원의 얘기를 듣고 제가 또 국정원에 근무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국정원은요 횡격막이 쳐져 있어서 어느 우파 집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국정원장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집단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정보를 가공을 해서 프레임을 바꿔서 그거를 만약에 이낙연 측에 줬다고 한다면 이건 코가 제대로 꼬인 거죠. 이게 캐비넷이죠. 용서가 안 되려고 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니 저렇게 막대한 수익을 둔 게 어떻게 범죄행위로 둔갑을 하지? 저도 이걸 몇몇 정보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하라도 이 프레임 전환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저 코페로 스크립트 전환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거예요. 이재명 그 현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계속해서 환수를 하잖아요. 더 내놔 해갖고 공공환수를 했는데 진짜로 받을 생각이었으면 공공환수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받죠.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야 이게 만약 우리 추정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는 천인공노할인가. 제가 그때 두 가지 이제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야 저 프레임을 어떻게 틀었지? 여기 누가 도움이 됐겠어요? 이 프레임을 틀어놓으니까 보수 언론이 백업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 틀을 누가 짰을까? 짠 보이지 않는 손인데 저는 우파 정보 세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캐비넷이 있다고 해? 물론 개인 비리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보다도 야 사실은 너네 팀이 우리 정보 라인하고 이게 한 몸이 됐어. 한 몸으로 일을 했던 거야. 여기에 만약 발을 한 발에도 놓여 있었다고 한다면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과는 이제 같은 길을 못 가요. 기본 정체성도 민주당과 거리를 두려웠던 사람 아니에요? 뭔가 3일차 딱딱딱 맞아가잖아요. 야 그러면서 사실상 정권 교체 원흉이 이낙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대장도 아니어도. 예, 대장도 아니어도 그렇게 되는 거죠. 정책 실패했다든지 개혁 실패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근데 나는 이게 정운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윤석열 지지선 할 때 최측근이 그때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재명 뭐 밑에서는 일 못한다고 하는데 이낙연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공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요. 이재명이 대선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래 놓고 와서 지금에 와서 죄송합니다만 지랄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낙연 걔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확신범이 되는 거예요. 왜? 이 프레임을 바꾼 자들의 얘기를 듣고 있었으니까. 우리 국민과 민주당 지지자들 또 대장동에 대해서 BBK하고 구조가 똑같다고 하면서 저처럼 그냥 역설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게 아니네? 저쪽 그 검찰들이 주장한 게 아니네? 그런데 처음 시작서부터 완전히 잘 가공된 정보를 받다 보니까 이건 이재명이 진짜 주범이다라고 하는 확신범의 수준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윤영찬 의원 만나보고 지금 무슨 원칙과 상식 이분들 만나보면요. 대장동의 주범은 이재명이라고 믿고 있다니까요. 이건 더 놀랍네요. 아주 충격적이죠. 그 당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상했었어요. 이낙연 측에서 자꾸 대장동 자료를 어디서 막 갖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신문사 자료인 줄 알았는데 동아일보 자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검찰 측 자료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상당히 많다. 그것은 그 이낙연 측에서 지금도 보면은 윤석열과 한동훈을 공격을 하나도 안 합니다. 정말로 이상해요. 검찰 측 캐비넷 자료 정도가 돼야 설명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모든 게 다 설명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낙연 측에서 한동훈 윤석열과 한패이기 때문에 정보를 만일 제공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공격 못할 사유가 된다는 거죠. 서로가 약점을 잡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꼼짝 못하게.
그러면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거죠. 또 그럴듯합니다. 아주 그럴듯하죠. 정말로 이해가 안 갔었어요. 이낙연이 윤석열 측을 한 번 더 나쁜 얘기 해보는 걸 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한 얘기만 해죠. 이게 사실이면은 정말로 나쁜 인간들이죠.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진짜 폐륜적인 어떤 행태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하지만 그럴듯해요. 본 동영상을 널리 알려주세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기시면 좀 더 많은 국민들께서 본 동영상을 보실 수 있답니다. 고맙습니다.